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정예영이라고 합니다. 버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공감 토크쇼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반갑습니다. 탈북자들의 고민을 나누고 또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4살까지 키우던 딸과 중국에서 이별을 한 후에 8년 만에 다시 가족이 모여서 살게 된 정예영 씨 모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살다 보니까 엄마와 딸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완전히 공감하기가 아직은 어려워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숙제를 저희가 안게 됐는데요. 자, 과연 이 모녀의 아슬아슬한 동거가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을지, 그 동행을 위해서 또 어떤 멘토가 나서 주셨을지 지금부터 그 모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상담받으러 이렇게 오셨어요? 심리 상담을 찾으셨군요. 아, 모녀가 함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얘기는 조금 전에 들었지만 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어머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예. 네. 사실 제가 떨어져 있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얘를 사실 두고 나올 때가 5살 때 두고 나왔어요. 유림이 지금 12살이죠. 예. 예, 근데 애 심리 상태도 모르겠고 내 심리가 문제인지 사실 얘 심리가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네네. 애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싶어요. 뭐 아이하고의 그 떨어져 있었던 공백 기간에 다시 한번 아이하고 만나려고 하니까 그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받고 싶으신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검사는 유림이 먼저 하게 될 텐데 유림이는 한국어가 원만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도. 예, 하나도 전혀 조금도 한국어를 못하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상담사 선생님께서 중국 분이 또 계세요. 네. 그분이 통역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유림이 먼저 검사를 하고 나오면 어머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얘가 네, 유림이 먼저. 예, 어머니 여기 잠시 대기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현재 심리 상태도 심리 상태이지만 이 아이의 성향은 어떤 성향인가. 그래서 그 성향과 심리와 맞물려서 어떻게 또 현재 비춰질 수 있고 또 우려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대처 방안까지는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검사를 할 건데 그림 몇 가지 하고 쓰기 검사할 거거든요. 엄마는 보내놓고 얼마나 궁금하셨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검사 마친 이후군요, 지금. 근데 네. 아이 표정은 밝은데요?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봤을 때 글쎄요. 그 상담 받고 나오는데 제일 무서운 건 사실 결과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근데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사실 그런 것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북한 분들한테 저거 심리 검사라는 것이 어떤 정신병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거 안 받아야 된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렇게 가족 상담을 시도한 게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되게 깨어 있는 거죠, 이런 네. 아우 저희도 궁금하네요. 저희도 떨리고. 이거 지난번에 그렸던 유리미 그림이에요. 그리고 조금 요거는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때 하셨던 진단 결과예요. 이건 누굴 그린 거예요? 이거요? 요건 아빠. 아, 아빠네요. 예, 여기가 아빠예요. 요거는 유리미. 요건 엄마.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네네네. 뭐 이마에 주름살까지 그렸어. 네, 네. 어떡해. 표정에도 굉장히 신경 썼어요. 유리미가. 네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조금. 내가 조금 생각하고 있었던 유림이랑 결과를 접하는 유림이랑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할 줄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빠인데 제 눈빛조차도 이제 저 눈빛을 안 줘요. 근데 할머니를 의지하고 사랑해 왔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아빠를 사랑하리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 했었어요. 유림이가 그 어릴 당시에 자기 손을 뿌리쳤던 엄마를 너무나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뿌리쳤던 것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매달렸대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와서 다리를 이렇게 안고 네, 그랬대요. 내 손 잡고 예, 예. 가지 말라고 그러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죠. 유림이가 엄마한테 보이는 지금 현재의 반항이라든가 저항감은요, 그만큼 유림이가 엄마를 필요로 했던 강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줄까 서운하게 하면 그만큼 엄마가 필요했던 순간이 강했던 탓이고요. 지금 울고 계시지만 제가 어머니가 들으시면 조금 더 서운한 이야기 할게요. 유림이는 결코 엄마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물으면 저는 유림이 대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지금 현재 모든 행동은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것들이에요. 알 수 없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왜냐하면 정확히 전달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뿌리치는 것만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유림이에게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한 것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가지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있는 그대로의 유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랑이 전제될 때 이 아이가 성장을 하는 거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아이는 필요를 못 느껴요. 변화의 필요를. 그래서 내가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내가 조금 부응해야겠다. 근데 유림이는 그런 생각이 원래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접근 방법에 대해서 내가 조금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유림이는 굉장히 쉬운 아이예요. 칭찬을 많이 하고. 칭찬이요. 예. 유림이는 혼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기 편이라는 생각이 지금 아무도 없어서 그래요. 그 외로워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 편이 돼주면 지금은 되겠죠.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견으로는 어머니는 개선의 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필요하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재촉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 여유를 가지는 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개선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제가 궁금해요. 이제가 궁금합니다. 예. 예, 익숙한 예.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제 늦잠 자는 상황. 예. 아까는 내려쳤는데. 여기까지 똑같죠. 예. 자, 오른손을 잘 주목해 주세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클라. 그 회로 다른 때는 야 일어나 몇 시 됐어? 빨리 일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강짜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아니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좀 호응도 해주고 사랑해 잘 잤어? 날도 밝았으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조금 내가 좀 수그러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싶었죠. 애한테도 엄마가 이렇게 옛날하고 다르다. 일어났네요, 그래도. 시간은 좀 걸렸죠? 그럼요. 어머, 끌고 가는 상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머. 달라. 야, 우리 유린이가 달라졌어요. 자양아. 감동이다.别看手机啊，看衣服啊，看你喜欢的衣服。看戏，没有我喜欢的衣服，我喜欢男装，你给我买你喜欢男装啊？男装不行，你得看女装。懂不？这个啥叫식스 플러스吗？呀，6 plus。来到韩国头一回跟我妈一块儿逛，所以说就是高兴。在中国的时候也挺喜欢那个逛街买衣服啥的，然后到了韩国这边，我妈陪我一块儿逛，应该更高兴吧。哦，这挺可爱的，这太大。我先进屋看。 안녕하세요. 요 디자인으로. 宝贝儿，你逛街天天看手机装下来，装这里头。我爱上我的手机了。哦，等等。 需要配。 아 이거 까만 건 아닌 것 같은데? 흰색에다 어? 아, 这咋样?无面男。这行不?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요. 평소에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여자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옷을 사서 보내도 그렇고 뭐 이래도 다 여자애들 걸로 주로 사서 보냈거든요. 근데 애가 이렇게 여성스러운 것보다도 한국에 와서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편안한 옷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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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你是不是要往我脸上泼水？你说一个 위하여. 不会。干嘛？干嘛？干嘛？ 정렬리다 정렬리. 오케이. 그래서 지적하고 싶죠. 야 너가 진짜 뭐 치워? 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그때마다 이제 상담받았던 내용 다시 생각하고 내가 참자. 그리고 내가 변화되자. 내가 변하자. 우리 딸이 지금 여기 와서 아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휴대폰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럴수록 내가 대화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봐봐요. 사야.每个人做过什么，对吧？我不把我生下来吗？妈从今以后对你好点。妈妈是，刚开始是对你可好了，好了后来，因为你爸妈伤心，完了就是离开家，没有办法对你好。但是你记不记得一直妈妈回来看你，完了还给你买衣服，还给你买吃的，还给你零花钱，记得不？虽然说是妈肉体没陪在你身边，但是妈的心一直在你身边，知道吗？吃点东西能不能不说非主流的话？ 야, 성장된. 이게 야. 현실인 거죠. 그래요? 예. 야. 아이들다운 표현이죠. 예. 직설적이잖아요, 애들. 네. 예. 용서받고 싶었어요.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애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때 어쩔 수 없이 너를 두고 나왔지만은 그것 또한 엄마 잘못이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노력을 해서 좀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从今往后，宝贝儿，咱就过幸福的生活，天天到吃肉啊，妈一定对你好，吃的一身油啊。有的时候妈，挺高兴的。然后希望我妈以后，就是以后让我妈多抽出一点时间，然后陪我一起逛街。吃烤肉的时候，我妈跟我说说什么，要为了我努力，然后说就是不对我发脾气啊，然后说对我更好啥的。这件事让我挺深刻的，但是能不能办到就看我妈呗。 두 모녀의 변화된 모습을 아 정말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엄마 손을 딱 잡고 외출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네. 다시 보시니까 어떠세요? 다시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리고 또 흐뭇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내가 딸과 저렇게 가깝고 친근하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걸 사실 느껴본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고 자꾸 이런 조급한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영상을 보면서 되게 네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친한 모녀의 모습이었어요. 네네. 아니 근데 그게 원래 그러셨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봐서는 분명하게 상담 전후가 맞아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변화가 예.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게 네. 아이를 깨울 때 손으로 후려쳐서 깨웠는데 요번에는 그죠? 입술로 깨우잖아요. 이런 달콤한 그죠? 네.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투도 달라지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훨씬 예전보다 빨리 일어나고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침대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놀라운 변화인 거죠. 바라보는 눈빛도 좀 달라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엄마도 그걸 느끼셨어요? 아이가 좀 변했구나. 네, 느꼈어요. 제가 또 요즘에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애에게 나에 대한 강요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뭔가를 들어주려고 하고 의논을 해봤어요. 애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엄마 말이 그래도 틀렸다면 너 와서 엄마 보고 엄마는 그거 틀렸어라고 하면 엄마가 고칠게. 근데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엄마 말이 맞고 내가 만약에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엄마한테 와서 그걸 이야기해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되더라고요. 애가 요새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10분 동안을 혼자서 고민을 딱 해요. 그러고는 부엌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한 10분 있다가 나와서 뒤에 와서 갑자기 허락하고 앉는 거예요. 뒤에 와서 갑자기 허락하고 앉는 거예요. 근데 안으면서 백허그? 네, 네. 부엌에서 이렇게 칼질을 하고 있는데 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미쳤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근데 엄마 말 맞는 거 맞아.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와, 눈물 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애가 사실 이제는 생리를 좀 빨리 시작했어요. 11살. 빠르죠 요즘에. 작년에 했어요. 이미 한 지가 1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몸의 변화도 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자꾸 느끼는 게 있나 봐요. 내가 사춘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엄마 나 아무래도 사춘기나 봐. 그런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와 이런 거로구나. 멘토님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걸 내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애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또 유림이도 사실은 엄마한테 반항하는 것이 엄마가 싫어요가 아니라 엄마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아니면 나 좀 더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엄마가 듣고 또 유림이도 이제 거기에 같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좋아하기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변화 상태가 유지되는 거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무서워요. 예림이가 아까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어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 그게 조금 이제 두려웠어요. 그 말을 딱 하는데 헐 얘가 이렇게 지켜보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은 계속 귀에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애한테 막 이렇게 하려고 딱 이러는데 탁 이러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렇게 진짜 지켜보는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 그때 나한테 그런 약속 했잖아.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아, 그러길래 칫솔질 할 때 왜 뒤에서 지켜봐요? 그러니까 유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를 지켜보는. 흥분하고 뭔가 막 지적을 하고 싶을 때 10분의 시간을 서로 가졌다는 게 10분의 마술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거 진짜 실천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잘 누르세요. 네. 하는 걸. 그리고 이제 보면서 생각이 멘토분께서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나오실 그 법도 한데. 이쯤 되면 이제 모셔야죠. 나오십니까? 그리고 저희도 뵙고 싶습니다. 워낙 훌륭한 멘토님을 네. 모셔서 그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수정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이거 이렇게 또 잡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심리상담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솜사탕 같아 사람 마음을 높게 만드는 그 매력이 있는데 상담하시는 분은 외모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좀 타고나게 좀 따뜻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타고난 직업에 따라서 이 타고나는 저기 허윤봉 씨 타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타고난 거요? 예.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 했더니 저도 외모를 보면 타고난 개그맨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 상담하셨겠지만 탈북민들도 많이 만나보셨어요? 탈북민을 아주 많은 경우를 상담을 한 건 아니지만요. 일단 탈북하고 나서 이주해 온 것 자체에 대해서 문화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북한이라는 문화와 또 여기 남한이라는 문화가 다른 그 갭이 있죠. 문화적 충격이 있거든요. 그 적응이 미처 시기적절하지 못할 때는 자녀에게 또 그 환경이 제공이 되는 악순환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감당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가정 안에 미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조금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풀어야 할 숙제는 참 많죠. 네. 근데 우리 정혜영 씨네 이 모녀를 처음 봤을 때 그 첫인상은 어떠셨는지요? 사실은 예영 씨를 처음 배웠을 때는 너무 왜소하시니까 어디 편찮으실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상담이 진행되고 조금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숨은 에너지가 정말 상당했어요. 또 일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그 의뢰하는 마음들이 확고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야말로 외유 내강의 그런 어머니상이었어요. 네. 반면에 또 유리미는 굉장히 부끄럼 많이 타게 등장은 했어요. 저한테 초면은. 그런데 조금 진행되니까 정말 아이예요. 너무 순수한 아이예요. 또 제가 그 아이를 어떤 비유를 하자면 부드러운 포도 알맹이 있는 주스 같은 네. 그 느낌이에요, 유리미는. 꼭 그 표현을 해주고 싶었어요, 유리미에게는. 네. 그리고 되게 살가운 아이고요. 네. 아까 궁금했던 게요. 그 상담 장면 중에서 그 유리미가 이제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그렇게 쉽게 손포를 하신 거예요? 유리미 같은 경우는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5살의 연령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도대체 얼마만큼을 부모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는 거죠. 고로 그 기대를 접고 일방적인 것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이는 여기에서 이만큼을 원해요. 엄마 나 이것만 주면 돼. 근데 이제 의욕에 차 있으니까 엄마는 이만큼을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왜냐면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엔 갭이 이제 검사 소견에 우려되는 부분이었고, 엄마가 지금 현재 통제가 강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저도 VCR 화면을 봤는데 양치질하고 네, 머리 강압적으로 감기고. 푸시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강압적인 환경이 사실은 아버지하고 할머니에게도 있었어요. 사실 중국에서도 중2병이 있다고 해요. 그걸 유리미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어른스럽다라는 너무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럼 네가 도대체 몇 살 같으냐 했더니 20살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말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그 통제가 강한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본인이 잘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심이 많은 아이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눈치를 보는 아이였던 거죠. 통제가 강하니까 무서우니까 그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엄마는 나를 뿌리치고 갔고 아빠가 나를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편은 아빠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이 아이는 그냥 수능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혼자서 잘 해냈어야 되는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 부분이 이 아이는 눈치를 보게 되는 건데 엄마가 권해주는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또 하나 이렇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아 강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외유내강이라고 한다면 유리미는 굉장히 활달해 보이지만 속이 굉장히 상처를 잘 받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스킨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게 상담하시다 보면 유리미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의 상담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경우일 수 있어요. 요 내용만 보면 상황적인 차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극한 예로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엄마는 어때요? 막 화가 나요. 일으켜 세우면서 막 무릎을 치면서 탁탁 털어대면서 넌 눈이 있어 없어? 그것도 똑바로 못 봐? 막 이렇게 화를 내죠. 그 왜 그러냐면 너무 속상해서. 다친 게 속상해서.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말하면 엄마는 내가 넘어진 거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나를 때리면서 이걸 심하게 털었어. 그날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어떻게 쓰냐면 엄마는 우리 아이가 넘어져서 너무나도 속이 상한 하루였다. 이렇게 쓰는 거고 자녀는 엄마는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혼냈다. 이것만 기억하는 건데 이런 사례가 유리미와 같은 사례가 그걸 되는 어떻게 다 거죠. 설명을 해요, 엄마의 마음을. 네가 넘어져서 그렇죠. 속상하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한다. 예. 이럴 수 없으니까 엄마는 뭐 건너뛰는 건데 맞아요. 애가 당연히 우리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네, 거죠. 네, 우리 네, 마음을. 그렇죠. 우리가 네, 너무 네.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12살 친구한테. 아유, 참.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진짜 애에게 그랬어요. 바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에 대한 공감은. 넘어지면 진짜 때렸거든요. 대부분의 엄마가 그래요. 네, 걸을 때 똑바로 걸어. 보고 걸어. 천천히 걸어. 너 빨리 안 가도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때리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리고 애가 하루는 어릴 때인데 물컵을 들고 가다 깨뜨렸어요. 떨궜어요. 너 손이 없어? 그럴 거면 손 잘라버리지 왜 달고 다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나는 속상하고 그건 맞았어요. 조금 더 잘하는 모습 보고 싶었고 근데 말을 너무나도 애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장만 생각을 했던 거죠. 너 손이 없어? 그랬을 때 유리미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뭐 한 세 살? 3살 정도 됐나? 그러니까. 예, 생각해보면 그런 참. 애에게. 그리고 어린애가 이제
덜 조금 지났는데 제가 제일 잘못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불에 오줌을 싼 거예요. 천성 그런 일이 없던 애인데. 그래서 그 어린애를 이제 빗자루 들고 이제 때렸던 적이 있어요. 때리면서 너 다시 이러는 날에는 이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 많이 해요. 우리도 사실 뭐 자식 앞에서 그 서슴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근데 진짜 제가 요즘에 선생님한테서 이런 말 많이 듣고 나서 제가 그걸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애에게는 사실은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대로 했던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죠, 사실은. 그 엄마가 오늘 이 시간 내내 그렇게 긴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걸 아마 유림이가 방송을 보면서 정말 그야말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또 이렇게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알고 지금 마음으로 엄마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12살 어린아이 유림이하고 30살 사실 어린 엄마예요. 우리 어린 엄마, 젊은 엄마 예영 씨의 모습 달라진 모습 보셨죠? 제가 이 질문이 너무 늦었는데 네, 되게 어떠셔요? 멘토였었던 봤는데, 분으로서. 어머니가 개선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의지가 있는 것만큼은 둘이 같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방송에 VCR의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림이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제 걱정하는 것, 지금 걱정하는 것. 엄마가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효도 못할까 봐. 예, 그걸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솔직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간에는 저하고 그 번역기 가지고 대화를 했거든요.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충분히 혼내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보다 더 성장하는 유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자책하시는 마음이 크루시어서 자꾸 우시는 것 같은데 똑같거든요. 여기서도 아이들이 넘어지면 너 왜 넘어졌어 이러고 나무 올라가면 빨리 내려와야지 그러다가 떨어뜨리고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엄마부터 변해야 되는 거 아시고 먼저 변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엄마가 변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겪는 내면도 굉장히 속 시끄럽잖아요. 힘들고 그거에 대한 좀 마음도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두 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시작은 18살이에요. 혼자서 겪어냈어야 됐던 것들은 18살 때는 사실 청소년인 나이잖아요. 그때부터 보호 없이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됐던 나이가 더 어린 연령대에 유림에 동일하게 제공됐던 거랑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당위적인 과제를 스스로에게 자꾸만 부여해요. 잘해야 돼. 내가 유림이도 잘 케어해야 하고 또 이 일도 잘 해야 되고 하나님께 섬기는 일도 잘 해야 되고 뭐든지 잘이 붙어서 스스로에게 이게 조금 지나치면 우리가 강박관념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진정한 자기에게 쉼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는 자기 배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배려할 수 있는 시간만큼 먼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억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예 이만큼씩 하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앞으로 삶을 위한 그 조언까지 적절히 해주시는지요. 저희에게도 필요한 게 자기 배려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유리민의 가족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된 부분이 많아요. 저도 6살 때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면서도 또 나중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거의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유림이 엄마처럼 그런 이렇게 인신매매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기는 상처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그 엄마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제가 나이가 이제 성장해 가고 성인이 되니까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니까 유림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웠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혜영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없으세요? 만약에 나의 엄마였다면 저도 유리미처럼 말했을 것 같아요. 나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그 말 했을 것 같아요. 사실 한 말씀 나눠도 될까요? 사실 유림이가 한 말이 있어요. 며칠 지내고 이렇게 그 엄마가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중국으로 다시. 그렇지만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찾았어요. 아이가 되게 똑똑하잖아요, 유림이가. 그렇지만 엄마의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유림이가 하는 말은 이제 엄마랑 있는 게 좋다고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엄마의 노력들이 유림이에게 읽혀지는 건 아닌가. 그 말이면 좀 엄마에게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네, 처음 듣는 이 얘기. 일주일 후에 사실 가기는 했지만 근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냥 얘 혼자 있는가 보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실 처음 들었어요. 네. 감사의 인사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예, 이수정 선생님께 인사를 하시죠. 제가 진짜 선생님 말 듣고 가서 그게 제일 제가 공감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유림이 5살 나이에 엄마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는 걸 집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어찌 보면 그때 당시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돌아가서 내가 침착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말이 진짜 지금도 저는 계속 생생하거든요. 정말 저에게 이런 멘토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멘토와 멘티로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고요. 같이 보시면서 또 느끼신 점들이 있으시죠? 예. 전사님. 저는 우리 예영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많이 떠올랐어요. 사실 불행한 시대 속에서 어머니와 딸이 헤어져서 각자 자기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사실 이것이 다시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저도 그 비슷한 감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딸이 진정으로 어느 날인가 어머니를 이해할 때는 자기가 어머니가 돼봤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 가서는 정말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데 우리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어머니였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딸이. 예.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매일같이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용서거든요. 용서. 아마 이 가정 가운데 용서를 통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너무 힐링을 많이 받고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유림이 보이시는 매력이 너무너무 멋있고 네. 그쪽으로 제 개발을 많이 시켜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직은 이제 뭐 한국어를 거의 못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유림이에게 딸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좀 남기시는 게 어떨까요? 네. 쓰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시간 드릴게요. 이때까지 못해준 거 한국에 왔으니까 엄마 믿고 한국 왔으니까 엄마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앞으로 쭉 행복하게 잘 살자.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가득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또 탈북민의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예요. 같이 한번 외쳐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면접 연습은 좀 했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학교 배경도 찾아보고 연습 조금 했어요. 그래? 근데 아마 잘할 거야. 네,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않아도 돼.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다시 느끼지 않게 누군가가 다시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니 면접관 좀 해주라.
중국에 치료하고 있을 때 제 동생이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간호사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 딴 거 없어요. 사랑하죠. 유림이 많이 사랑하고 몇 년 동안 함께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사실. 너무 미안하고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그 못 해준 거 지금에 와서라도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선택해줘서 감사해요, 유림이한테.